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비화폰 이런 것들도 사실 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물적 증거보다는 인적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텐데 관계자들이 내란과 관계된 관계자들이 이미 다 구속이 되어 있어서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함께했다, 공모했다라고 의심받는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불구속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성숙할 정도로 이르렀다라고 특검 측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적 증거가 확보가 됐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비화폰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할 때는 그 내용을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이후에는 자진 이미 제출을 해서 그 내용을 확보를 한 물적 증거도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이 국군 통수권자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보냈던 어떤 물적 증거들 이런 것들이 지금 관계인들의 인적 증거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로서 특검 측에서는 확보가 됐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만큼의 혐의 소명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추가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때는 과연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을 넘길 수 있느냐. 자료에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많았잖아요. 근데 즉 특검이 되면서 이런 물적 증거, 인적 증거를 한 번에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이 아직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공수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찰이라든지 이 수사권에 대한 쟁점이 없던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특검법상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도 다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 사실관계를 일단 구성을 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아직까지 출범하고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쟁점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증거가 확보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이 증거가 있는지를 찾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기록이 방대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어서 어디까지 확보됐을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렇게 빠르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 어떠한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일단 해볼만 하다 정도의 판단이었던 건지는 오늘의 이 진행 경과를 보면서 저희가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특검팀이 증거 자료와 법리를 정리하고 PPT까지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법정에서의 PPT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예, 이 법정에서 PPT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민사든지 형사사건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이 사실관계라든지 쟁점이 굉장히 복잡해서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 설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쟁점이 5가지이고 이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이 검찰에서도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설명을 해야 되고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주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근거가 해당 사실을 증명한다든지 소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PPT를 통해서 이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설명이 조금 더 용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례도 이 해당 판례를 그대로 PPT에 이 복사를 해서 이 아무래도 이걸 시각적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PPT를 준비하는 것이고 특검 측에서도 당연히 PPT를 준비했을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당연히 이 변호 과정에서 필요한 PPT를 준비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촘촘하게 준비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가 조금 전 2시 22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2시 15분으로 예정이 됐는데 아마 초반에 시간이 조금은 지체돼서 2시 22분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관련돼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변호인들의 동행 여러 명의 변호인들이 들어오면 보통 자기가 맡은 분야가 혐의에 대한
분야가 좀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다 전략을 어떻게 짜고 온지 제일 궁금해요. 일단 통상적으로 변호인단의 내부 전략을 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잘 짚어주신 부분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가지 혐의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들 가지가지를 보면은 그 쟁점들이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팀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인단 측에서도 각각의 쟁점을 나누어서 그 전담하는 변호인이 내부적으로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 측에서 모든 쟁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모든 쟁점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좀 혼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쟁점을 하나하나 세분해서 검사 측에서 주장하고 변호인 측에서 반박하고 이런 절차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지금 여러 명의 변호인이 참여를 하잖아요. 자신이 전담해서 준비한 반박 자료들을 들고 적극적으로 잘 아는 분야에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역할을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조직화해서 반박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명의 변호인단이 들어가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반박이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구속 여부를 가릴 5가지 혐의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발생 시간순별로 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게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잖아요. 특검팀이 국무회의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이유 짚어주시죠. 예, 일단 이 12월 3일에 저희가 계엄이 선포됐던 날입니다. 이 계엄 선포 당시에 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헌법상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 부분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국무회의 관련 최소한의 정적수가 11명입니다. 이 11명을 충족하기 위해서 20명의 국무위원 중에 이 9명의 국무위원에게는 이 부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는 이런 부분이고 이것이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것이 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죄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무위원들이 이 부분 참석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 법적으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어떠한 이 안건에 대한 심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심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라고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당시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 국무위원들 일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했고 그다음 그에 대해서 진술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해당 조서에 담겨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이 사실관계의 인정에 있어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현재 이 긴급성을 고려해서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관계의 구성 그리고 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 직권남용이 해당할 수 있는지까지도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참여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봤을 텐데 그러면 참여하지 않았으면 왜 안 했느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왜